우리 영상기만을 위한 교육으로 팟캐스트 우리가 실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곽소영 기사가 추천한 영화를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고 이 영화로 우리가 글을 적었고 오늘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번 주에 싱글로 와서 도구로 이렇게 녹음까지 시켰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소영 기사? 되게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죠? 생각보다 빈 공간에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혼자서 하기는 더 어렵죠. 그렇죠. 괜히 더 어색하고 계속 고치고. 근데 또 성격이 또 차분해서 편안하게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 지영 기사는 학교 수업도 빡빡하고 요즘 뭐 영화를 좀 보셨나요? 영화는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성 기사는 또 직장인으로서 또 바쁘게 막 빡빡한 시간을 네. 할애해서 달려왔는데 또 오늘 이 느낌은 어떻습니까? 다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감동이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를 한다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무겁기도 하고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네요, 그죠? 소영 기사 그 녹음할 때 어떤 이렇게 느낌이 막 필이 온 게 있나요? 역시 글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매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나는 좀 고민되는 게 문어체와 구어체의 그 간격이라고 할까. 그게 항상 고민되더라고요. 갱상도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또 노안도 있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내 글이 안 보여요 지금. 학생 때 뭐 누군가를 이렇게 막 동성을 그러니까 우정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막 좋아했다 막 완전 불타게 좋아했다 이런 기억 있나요? 저는 사실 저한테 제일 어려운 감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저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감정이어서 저는 항상 이게 사랑은 뭘까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영 기사는 미쿡에 있었잖아요. 미쿡. 거기는 막 이렇게 자연스러운 프리한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보고 거기 환경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이런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쿡을 해도 그 인터넷으로 봉사활동 하면서 좀 사랑도 좀 찾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구나. 궁금하네요. 우리 지영 기사는 사랑이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뭐 이렇게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 단어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한참 사랑 많이 또 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진짜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런 비단 어떤 성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연애하고 연관되는 사랑뿐만 아니라 되게 어디에나 사랑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뭔가 계속 안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분 거리에 있는 친구 집을 가서 친구를 깨워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닌 기억이 지금 막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도 미국에서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렇게 그때 좀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느낌은 다르겠지만 오늘 뭐 글로 적었던 거를 말로서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소영 기사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영 기사부터 이렇게 장장한 글을 적었지만 이 중에서 딱 뽑아서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 싶다 하는 글만 한번 우리가 스타트해 볼까요? 저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저 주제가 우연치 않게 외모에 대한 걸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선요. 외모에 대하지만
결국은 그 외모가 아닌 화가가 그 여자의 그 도착성을 이제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영 기사는 어떻습니까? 뭐 느낌 중에서 이 부분이 참 좋았다. 이 장면이 이 장면을 주변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다는 장면이 있었나요? 뭔가 명확하게 딱 떠오르는 장면은 없는데 저번에 저희 이야기 나눴었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 남성의 영역이 거의 완전히 지워지잖아요. 남성은 항상 말이 없고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되게 도전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영역을 소멸시켰다는 것, 오로지 여성들한테만 발언권이 주어지고 모든 상황과 맥락이 다 여성의 시선에서만 해석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되게 주체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었어요. 우리 진성 기사는 뭐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리안느 같이 사랑을 하면 너무 좋겠다. 나도 마리안느가 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사랑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이 캐릭터를 보면서 뭔가 사랑을 하면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 마리안느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몰두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몰두해서 하는 것처럼 사랑도 이렇게 몰두해서 하는 그런 걸 보고 사랑은 저렇게 몰두하면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이렇게 뭐 성같이 섬에 동떨어진 무인도는 아니지만 무인도 같은 섬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넓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들길이라고 해야 되나? 들길. 그다음에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 같은 바다가 보이는 그런 장소.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뭔가 사랑도 사랑이지만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나. 차단된 뭔가 단절된 곳에서 먼 바다를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욕망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미장센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가요? 저는 중세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의상 같은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상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우리 소영 기사는 어때요? 그쵸. 어렸을 때 공주 같은 거 그런 놀이 해보면서 많이 입어보고 싶죠. 네. 여기서 마리안느의 성격은 어떨까요, 우리가? 마리안느 성격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제가 본 마리안느는 굉장히 주체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랬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영 기사는 그리고 그 시대 여성에게 어떤 기대되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엘로이즈는 하기 싫은 결혼을 막 사는 곳밖에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막 억지로 해야 됐었는데 마리안느는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되게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되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던 인물이었던 것도 되게 단단해 보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마리안느는 좀 중심이 바르고 그다음에 고집도 있으면서 뭔가 자기를 나타내는 영역이 정확하다. 그리고 신분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서 행동해야 하겠지만 그림을 통한 분명함은 정말 뚜렷하게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소영 기사는 어떻습니까? 마리안느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확신한다는 거는 자기가 또 얼마큼 실력이 있는지도 잘 아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때 의뢰를 이제 이 자기 딸이 청혼을 위해서 너한테 이거 그림을 의뢰한다 했을 적에 그러면
뭐 결혼이 이제 청구가 되겠네요. 이렇게 허락이 되겠네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 그런 거 보면 진짜 확신이 참 대단한 여자이다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론 또 마리안느가 또 자기가 남성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사실 여자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화가의 영역을 하면서 그 모델이 보통 여자애잖아요. 근데 그 모델한테 너는 내가 너를 그리는 거지. 너는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내가 너에 대해서만 잘 알지. 약간 그런 뭔가 정치적인 약간 영역이 있었다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엘로이스가 그 여자한테 남성하고 뭐 여성 뭐 그런 경계선은 없다는 걸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마리안나가 더 그 엘로이스한테 더 애정이 더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바로는 감독의 약간 자기 이야기가 섞여 있는 스토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독의 의도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우리 소영 기사가 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사인을 보내네요. 생각하는 시간. 감독이 좀 나이가 젊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때 18세기에 이 배경을 한 게 참 놀랍다고 그러신 말을 하셨잖아요. 네. 지은 기사님이. 근데 그것도 되게 의도적으로 우리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안 바뀌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배경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아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슈화 시켜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신분을 뭐 수직 관계라든지 또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죠. 그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감독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좀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명대사, 각자가 생각하는 명대사가 혹시나 있는지. 진성 기사는 어때요?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래돼서 제가 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화를 1시간 전에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렇죠.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고 몰입도나 집중도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좀 이렇게 뭐 명장면을 제가 꼽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오랫동안 이렇게 하기를 꿈꿨다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죽음을 생각했는지 뭘 생각했는지 물음표가 딱 나오는데 그게 달리기였다는 거. 결론은 달리기였다고. 그래서 막 누굽니까? 엘로이즈가 막 달려가잖아요. 마리안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달리고 싶었으면 숨이 막혔으면은 저렇게 달려갈까 싶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달리기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연 기사는 뭐 이 영화에서 막 이렇게 뭐 명대사라고 할까 생각나는 뭐 대사 같은 거. 저도 이게 프랑스 영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그 기억에 남는 대사는 지금 본 지 좀 돼가지고 그런 대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 여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축제. 되게 뭔가 기묘하면서 이게 인상에 되게 강렬하게 남았거든요. 그리고 엘로이즈의 그 드레스 밑에 불이 붙으면서 이렇게 화르륵 하고 그리고 엘로이드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퍽
기절하는 쓰러질 때. 그 장면이 네, 어.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아카펠라 나오고 네. 그죠. 예, 박수 치면서 막 3번 막 2번 막 치면서. 예. 그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사회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뭐 동성 간의 그런 사랑을 좀 편견으로 보는 부분은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걸 또 쉽게 막 표현을 하기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 세 사람 좀 젊은 세대니까 예.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우리 진성 기사는 뭐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우리 재현 기사가 이게 사실 퀴어 영화의 한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요즘 되게 체감하는 게 한 5, 6년 전, 6, 7년 전만 해도 이런 퀴어 영화가 뭐 상업 영화로서, 대중 영화로서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퀴어 영화라고 하면 일단 뭐 사람들이 막 별점테러부터 하고 그리고 뭐 극장에서 보는 거는 사실 꿈도 못 꾸고 뭐 그 양 자체가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예 가시화 자체도 안 되고 뭐 찾아보는 사람들만 찾아보고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근래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체감하기로 한 아가씨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서 이 퀴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런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 같은 영화도 개봉하고 되게 여러 이런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퀴어 영화까지도 되게 많이 수면 위로 등장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우리 소영 기사는 문화가 막 이렇게 좀 자율스러운 정말 많이 열려 있는 미국에서 예, 살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뭐 어떤 느낌입니까? 이 영화를. 그렇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좀 동쪽에서 좀 동북 쪽에서 좀 많이 민주적인 그런 부분에서 살다 오니까 저는 사실 너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좀 일상처럼 느껴졌고 제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결혼이 다 좀 당연치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이 이런 거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작년 때인가 올해인가 여성하고 여성 사이는 그래도 좀 뭔가 좀 허가되는 것 같은데 또 남성하고 남성 사이의 그 로맨스 하나 드라마가 되게 히트하다고 해가지고 전 너무 놀라고 또 되게 반가웠다는 생각이 그렇게 느끼는 바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우리 진성 기사는요? 네. 저도 그 지연 기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굉장히 좀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동성애 문화는 굉장히 음지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점점 이제 사회가 굉장히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막 진짜 이제 어찌 보면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그런 뭔가 범사랑이라 해야 될까요? 뭔가 네, 사랑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서 훈훈합니다. 네. 제가 진짜 놀란 게 이게 요즘에는 진짜 퀴어 요소가 완전 상업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세로 자리 잡은 느낌? 그래서 막 뭐 웹드라마도 뭐 그런 BL이라든가 이런 거 막 등장하고 웹툰에서도 뭐 백합물 이런 거 엄청 흥하고 있고 뭐 넷플릭스나 왓챠에서 되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퀴어 웹드라마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확실히 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가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고 주변에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시민 영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활동한 지가 횟수로 이제 4년이고 내년 되면 이제 5년 차 들어갑니다. 이제 뭐 프로그램으로서의 그런 자긍심도 있고 가치관도 많이 커졌는데 우리가 교육을 지금 이제 2주에 남겨놓고 있잖아요. 각자의 이렇게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야기 조금 짧게 나누고 싶어요. 예, 우리 소영 기사는 어떻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좋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비평 글이나 뭐 논리적인 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을 뭐 얻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그냥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그 기준치를 그래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퀄리티, 나만의 퀄리티라기보다는 좀 편안한 글을 적는 걸 사실 좋아하거든요. 미화시킨 글보다는. 근데 이제 글을 좀 길게 쓰는 글보다는 짧게 쓰면서도 뭔가 포인트 있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글을 적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오늘 이 팟캐스트 녹음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이거 실전이잖아요. 그죠? 금방 지금 어제 수업했는데 오늘 바로 녹음을 한다? 좀 상상이 안 됐었는데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용기가 생기네요. 그죠? 팟캐스트는 해왔지만 우리 지영 기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교육을 사실 어디서 받겠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이게 진짜 실전에서 활용하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우리 진성 기사는 어떻습니까? 네. 직업인으로서 그죠? 저도 확실히 이 비평 수업 들으면서 영화를 볼 때 이제 뭐 인물에 따라서도 보고 시점에 따라서 보고 좀 더 영화를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팟캐스트 수업을 저희가 이럴 때 아니면 정말 어디서 찾아서 듣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너무 재밌고 뿌듯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글을 적은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토크를 했는데 이 글을 적은 거를 어느 한 부분만 뭐 정말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최상의 목소리로 한번 정말 녹음시킨다 생각하고 한번 녹음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예. 우리 지영 기사부터 그냥 여기서 한 딱 대목만 뭐 한 두세 줄 정도만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쩌면 그들의 사랑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미완의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미완성된 사랑은 다가올 시대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18세기 프랑스와 21세기 한국이라는 커다란 간격 안에서 성사되지 않은 사랑의 가능성은 그때보다 나아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비슷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 네네. 우리 소영 기사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저 여기 대본이 없어가지고서요. 노안이 아니라서 잘 보이죠? 아니 제가 먼저 그러면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에 빠진 순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걸 느낀 것 같다. 자신의 드레스가 불에 타는 줄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의 책에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 감정을 다 쏟아 사랑했다면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기쁘지 않을까 한다. 라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소영 기사. 저요? 저는 여기에서 다시 쓴 거를 시청자들을 암두에 두고 쓴 거를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사회 거리두기가 풀리고 마스크도 벗으면서 벌거벗은 느낌이 나나요? 이럴 때마다 마리안느와 엘르즈의 사랑과 이들의 사랑에 열광하는 팬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끄덕없는 존재감이라는 거 아시죠? 늦어서 마음같이 화장을 하지 못하거나 어제 밤새 오느라 눈이 퉁퉁 부었구나. 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다 해도 오늘 하루도 내일 그 다음 날도 앞으로 쭉 당당하게 나답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갇혀있는 공간, 감시받는 한정적인 시간 속에 두 연인은 영화 제목처럼 격렬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 영화를 통해 인간 자체의 사랑, 진정함, 자유의 표출이라고 정리해보고 싶다. 이렇게 정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20분 동안 시간을 보니까 20분이 좀 넘었네요. 한 25분 동안 토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 영사기가 좀 나가야 될 방향, 시민 프로그래머가 우리 시민과의 어떤 접촉을 하면 좋을까 한마디 메시지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영 기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실 그동안 많이 극장이나 이런 거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체가 돼 있었잖아요. 만날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걸 통해서도 많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상영회도 이제 정상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도 많은 관객들을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소영 기사는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시대로 이제 저도 미국을 하고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적에 그런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영상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진성 기사는요. 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시민 영화 프로그래머는 영화로 이야기합니다. 와, 화끈합니다. 이 녹음을 하면서 우리 시민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이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네 사람이 정말 여자끼리 똘똘 뭉쳐서 따뜻하고 밖은 춥지만 따뜻하고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영 하면 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뒤에 사기 나오니까 사기라는 소리가 또 들릴지 모르겠네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영! 사기! 팟캐스트! 예, 오늘 팟캐스트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이었습니다.